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7월 28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뉴인텍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인텍 어저께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갈 정도로 강력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 어저께 상한가에 가게 되면서 과연 이제 여기서 추세를 좀 돌릴 것인가,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인텍이 어쨌든 지금 2020년 2021년 초반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이거는 뭐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완만하게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것도 가격 조정이라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기간 조정 성격이 큰 일단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연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상한가도 나오고 급등이 나오면서 추세를 돌리려고 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추세를 돌릴 것인가 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상한가 발생이 되고 오늘도 상승 출발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 정도 상승이 나왔죠.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일단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커패시터 축전지 수요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상각할 만한 이슈는 아니죠. 상승 나올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뉴인텍은 대한민국 최초 고속 전기차 블루온 전기버스 일렉시티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그래서 아이오닉 일렉트릭 2016년입니다. 일렉트릭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여기에 이 커패시터를 독점적으로 공급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아이오닉 5 그리고 EV6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커패시터가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3군데밖에 없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재 뉴인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앞으로 전기차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커패시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 또 폭스바겐, BMW가 이제 전북 군산 새 공장을 또 방문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계적으로 800V급 커패시터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뉴인텍을 비롯해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 뉴인텍은 현재 국내 현대차 쪽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전기차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술력 있는 업체를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 자, 800V 충전 시스템을 적용한 아이오닉 5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니까 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오닉 5에 이 축전지 커패시터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BMW도 탐이 나는 거예요. 폭스바겐도 탐이 나는 거야. 도대체 어떤 부품이길래? 이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인버터에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할 때 전력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완해주고 균일한 전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차라고 칠게요. 이게 차가 있고 외부에서 충전기에서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천천히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상관없겠지만, 이게 전기가 충전기에서 차 쪽으로 전기가 확 밀려 들어오겠죠. 그냥 홍수처럼 밀려 들어올 건데, 이게 들어올 때 직류에서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직류 전력에서 교류 전력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전환을 시켜주는데, 대량의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거를 조절해서 전압을 낮춰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규모로 확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차가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천천히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균일한 전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그러니까 직류에서 교류로 변환이 될 때 균일하게 전력이 공급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도와주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압도 높고 전력 손실도 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 전력 손실뿐만 아니라 전압이 높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얘가 지금 손실 보완을 위해서 균일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균일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또 들어온 전압이 있는데, 이게 너무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높은 전압 때문에 OBV라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직류에서 교류로 전환시켜준 장치거든요. 여기에
화재가 발생이 돼요. 높은 전압 때문에 OBV에 있는 PCB가 녹게 되면서 작게는 그을음이 발생이 되고 이게 조금 과해지게 되면은 이게 녹아서 화재가 발생됩니다. 레이 중고차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조절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게 화재와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중요도 때문에 이 커패시터라는 부품이 상당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생산량도 늘리게 될 거고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도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모멘텀으로만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조정을 거치고 이 상한가가 어쨌든 현대차에서 국내에서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납품처 다변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런 이슈라면은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매출과 연결이 되는지는 봐야 돼요. 매출과 연결이 되는지는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진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 긴 조정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조정 이 조정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조정 흐름에서 상승으로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은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조건은 매출이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징유에서 어쨌든 교류로 전환시켜주는 과정에서 전력 손실을 좀 줄여주는 부분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또 전압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압은 또 이 OBV에 있는 PCB 여기에 또 열을 가하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중요한 부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중요한 부품이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상승으로 반전될 만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뉴엔텍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도 급등 사례가 있었지만은 한번 지켜볼 만한 이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할게요. 히든 종목입니다. 자, 히든 종목은 지금 요것도 단기 평선이 어쨌든 상승으로 전환되려고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하락의 출발점 항상 뭐라 그러죠? 하락의 출발점 데드크로스 나고 난 다음에 21선 저항을 받고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하락이 나오고 추가 하락 제한되고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되고 추가 하락 제한되고 그러면 여기서 또 저항을 받을 것인가 회복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12,000원 부근에서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 거래가 좀 실려졌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골든크로스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거래량.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아니라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 주가가 횡보를 하게 되면서 21선을 살짝 올라타는 흐름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골든크로스를 발생시켜준 건 이 거래량이라고 봅니다. 거래량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이틀 동안 상승이 나오고요.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발생된 종목들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대량 거래 발생됐죠? 상승 나왔죠. 그러면 거래량이 또 증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틀 연속 상승이 났지만은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그럼 여기서 힘이 좀 빠진 거예요. 단적으로 요날 종가상 6.4% 상승인데 여기는 1.9% 상승이죠. 이튿날 어쨌든 힘이 좀 빠졌다라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조정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이 마무리될지 아니면 5일 이평선과 이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내일까지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정 이후에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지고요. 어쨌든 단기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전에 4월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241선 부분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살짝 돌파를 할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패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41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41선을 바로 맞고 떨어졌다기보다는 돌파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최소 16,500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차 분기점과 1차 목표 주가는 16,5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주가와 1차 분기점을 16,500원을 좀 설정을 하고 어쨌든 이제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6월달과는 바뀐 분위기를 이어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